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산업학부모협 대표 이혜경입니다. 지금 서울 엄마들이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4일째 텐트를 치고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 넷을 가진 엄마도 서울시 교육청 앞으로 나옵니다. 저처럼 공교육을 철석같이 믿고 세상 물정 모르던 엄마들이 왜 교육청에 나와 밤을 지새고 있겠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 아이들 나쁜 포괄적 성교육과 동성애 옹호 교육 때문에 큰일 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지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내용은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셨다시피 동성결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즘에 물들어 미푸진 낙태약을 무료로 주겠다는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도덕적인 서양의 성혁명 추종 사대주의가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막 내려주십시오.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 포괄적 성교육, 성평등, 성인지교육, 알면 할수록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입니다. 성평등 공문 띄워주십시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처럼 그럴싸하게 포장된 단어라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말합니다. 그 후 조금씩 수위를 높여서 발톱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정책과 교육은 남녀 결혼제도 이외에도 동성결혼제도 등을 인정시키라는 교묘한 술수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젠더 명칭들을 기억하게 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교육시키려는 성혁명을 완수하려는 정치교육인 것을 우리 부모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1개 조항 속에 학습에 관한 조항은 단 1개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례는 학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상적으로 물들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사상을? 이라고 다시 질문하실 겁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상교육, 부모 고발권, 학생들에게 섹스할 권리, 동성 간 성행위할 권리, 동성 결혼할 권리, 성전환 선택할 권리, 제3의 성을 인정하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훈육권은 점점 상실되고 자녀들은 국가의 정치적 전유물로 이용되게 됩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학부모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2012년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동성간 성행위 등 우리 자녀들이 몰라도 될 온갖 비과학적이고 일탈의 내용들이 공교육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하루빨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에서 밀려들어온 젠더와 급진적 페미니즘은 모두 마르크스 사회주의에 기반합니다. 젠더는 남자와 여자 개념에서 벗어나 알 수 없는 이상한 젠더 명칭들입니다. 젠더가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둔갑해서 마치 양성평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은밀히 우리 자녀를 동성 성행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인권을 우상처럼 떠받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막 보여주십시오. 믿기지 않는다고요?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영어판으로 클릭해보세요. 우먼 패밀리가 아니라 젠더 패밀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전파 요인이라는 사실을 학교 내에서 말하면 혐오차별이라고 올가미를 씌웁니다. 교사와 학생 입에 족쇄를 채우는 제도가 서울시 교육청 확인 중입니다. 아니 설마 그러려고? 성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공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소수자 학생 권리보호를 위한
혐오차별 없는 학교 정책이 바로 저것입니다. 네. 성교육을 핑계로 외설적 성기 교육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페미니즘으로 번복된 소위 성인지 영상 자료를 가르칩니다. 공포감을 조장하는 성폭력 영상 자료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제3의 성을 학습받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역할을 거부하고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양산되고 동성 간 성행위와 성전환 행위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교육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처럼 공교육을 절대 믿어서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서울시 교육청의 잘못된 교육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입니다. 국민 여러분, 온갖 비윤리적인 교육의 내용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살리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이혜경 대표님께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지금 지금 서울시 교육감과 쉽게 말하자면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혹시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자원봉사 하실 분은 언제든지 나와주시면 시간을 조정해서 돌아가면서 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다 망쳐놨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하다못해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다 판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 판을 뒤집힌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야를 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저 감옥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신 우리 오현민 대표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또 열변을 토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칼이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요. 칼이 위대한 장군의 손에 있으면 적을 무찌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칼이 강도의 손에 있으면 그것은 흉기로 변합니다. 법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법을 흉기로 사용하여서 국민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이라는 깃발을 꽂고 차별금지, 혐오금지라는 표현의 금지라는 관련 조례와 법률로 대한민국의 도덕적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의 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의 제3조에 차별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유전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21가지 이상이 되겠죠. 등이 있으니까 이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 괴로움을, 괴롭힘을 주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이 자체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3조에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경우에 또 차별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동성애는 나쁘다.
주체 사상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차별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으면 그것도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 동성애는 옳다, 좋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법은. 또한 차별금지법은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 영역을 한번 볼까요? 자, 고용 영역에서 제12조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 산정, 연봉 책정 등 임금 결정 기준에 따라야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고용주, 사업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근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법안의 근로자를 용어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근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도 근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사업체나 보면은 어떻게 그 사업주들 어떻게 고용주들 어떻게 하십니까? 외국인을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채용을 하시죠. 그런데 그들 왜 그렇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임금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볼까요? 자,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B라는 사람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그 대학원을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경력으로 지금 이렇게 대우해주고 호봉이 다르게 책정이 되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 금지법에 의해서 이것은 차별입니다. 호봉도 같아야 되는 것이죠. 자, 승진은 어떨까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승진할 때에 대해서 본인이 알잖아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B라는 사람은 승진이 되고 A라는 사람은 승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자기가 동성애자였어요. 내가 동성애자라서 나를 차별 대우하는 것인가? 내가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괴롭힘이 있다 해서 차별을 진정하면 됩니다. 고소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토지, 요즘 부동산 이슈인데요. 자, 토지 주거 시설 소유자는 위의 이유로, 그러니까 21가지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 시설 공급 이용에 배제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집주인이고요. 저는 세 딸이 있습니다. 어린 세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성범죄자였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내보낼 수 없고요. 내보낼 수 없고, 우리 딸이 너무나 걱정돼서, 성범죄자니까 걱정돼서 이 세입자랑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현관을 달리했어요. 내려오는 입구를 달리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세입자인 성범죄자가 내가 성범죄자라서 이 입구를 달리했나? 이건 나를 차별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괴롭다라고 얘기하면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요. 자, 구조를 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붕괴되었어요. 그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긴급 구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법에 따르면, 자, 제일 먼저 누구를 해야겠습니까? 동성애자, 전과자, 외국인을 반드시 먼저 구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구조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 있던 뭐 동성애자나 아니면 범죄자들 아니면 어떤 이 21가지 이유에 속한 사람들이 내가 동성애자라서 늦게 구조했어? 이거는 차별이다. 내가 정신적인 괴롭힘이 있다면 진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차별금지법의 구제를 보면, 차별의 구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 더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차별이라는 것이 정말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자,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소송에 필요한 지원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차별을 받았다고 피해를 주장하기만 하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손해배상 5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이 차별금지법이 되면 불신,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도덕적 가치 체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국가에서 자라날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바로 학교차별금지법입니다. 자,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있죠. 자, 작년에 충남이 통과되었습니다. 올해 제주도에 이어서 인천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차별은 뭔지요? 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예. 그리고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초반에 차별에 대한 개념이 바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울산과 경상북도 초등학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왠지 아세요? 학부모들이 학교로부터 학교 통지문을 받는데 거기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 학생 생활 규정, 다시 학칙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개정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성별, 성적 등의 그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 지향, 다문화 가정 등의 소수 학생이 혐오 표현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슷하죠?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지금 방금 말씀 이 규정조차도 비슷한 내용 차별금지. 이것이 바로 학교의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이 정권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 혐오 표현 금지, 왜 이렇게 이걸 매달리고 있을까요?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자,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 이거는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법안이죠. 여기도 차별금지법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제3항에 주민과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그 내용이 바로 그 안에 또한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이름으로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꿀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 우리 아이들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배우고 깨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화문 온 천만운동에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곳에서 부모들이 배워야, 그것을 배우고 전파해야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